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시대가 개막한다. 20년 만에 총수와 교체된다. 2년 1개월 만에 수석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선 현대자동차 의 대표이사를 이미 맡고 있어서 과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상징적 의미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내용을 더 보면 여기 보시면 뭐 과거 휘문고 나왔고 뭐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했고 뭐 해외에서 공부했다라는 거고, 99년도부터 시작으로 이렇게 거쳤다라는 부분인데, 요걸 또 깔끔하게 좀 보도록 하죠.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물 검색에서 정의선 씨를 검색해보면 지금 나이는 51살, 만 49세로 나와 있고, 아버지가 정몽구,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할아버지 정주영, 그리고 누나들 이렇게 세 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9년도에 현대자동차의 구매 실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장, 본부장, 그 다음에 본부장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다가 여기 보시면 독특한 이력 있죠. 기업과는 상관없는 약간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지금까지도 맡고 있어요. 이분이 어 스포츠, 특히 양궁 쪽에, 우리나라 양궁 쪽에 굉장히 좀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계속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양궁 강한데 약간 그런 영향을 뭐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나라 뭐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받쳐주는 게 단단했다, 협회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지금 쭉쭉 올라가면 여기 아시아 양궁연맹 회장도 지금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한양궁협회 회장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궁이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너무 아시아에서 꽤 전폭적인 좀 지원을 하면서 좀 스포츠에 대한 그런 긍정적 시너지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영향력을 많이 준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여기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그리고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아까도 살짝 얘기해드렸지만 이미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사실 총수가 교체된다고 해서 뭐 회장이 된다고 해서 상징적 의미가 발생을 하는 거지, 이미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이미 이렇게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 이미 정몽구 회장은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거의 전면에서 기업을 끌어나가는 모습이 이미 보였고, 지금 그러한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지난 7월까지 국제수소위원회 공동회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를 생산이 가능한 회사라는 점에서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 어느 쪽이 더 파이가 커지고, 지금은 현재는 전기차인데 수소차가 이제 하여튼 그냥 내연기관 차에서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되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고, 수차는 지금 뭐 니콜라는 굉장히 뭐 말이 많지만 지금 당장 생산 가능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살짝 요거 사진 하나 보고 가죠. 지금 뭐 이렇게 아시아 양궁연맹 회장으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를 좀 살펴볼게요. 계열사를 살펴보면 지금 요거는 현대차의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 현대자동차의 반기 보고서인데 상장사는 12개 회사가 있고,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위아, 로템, 이노션, 그리고 오토에버, 비엔지 스틸, 현대차증권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다 전부 한번 살펴볼 텐데, 현대위아는 어제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좀 있어서 요거는 좀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보시면 뭐 비상장사는 42개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고, 뭐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우리가 충분히 잘 알만한 기업들도 또 눈에 들어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여기서 이노션이나 현대카드나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 정희선 씨의 누나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희선 씨의 누나인 지금 여기 보시면 정성희 씨가 이노션의 고문을 맡고 있고, 여기 누나가 여기 보시면 현대차 부문 대표, 뭐 총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맡고 있다. 그래서 약간 금융 쪽이나 관고 쪽 같은 경우는 누나들이 하고 있다.
뭐 호텔 쪽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누나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그룹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음, 정희선 씨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도 뭐 보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게 반영돼서 뭐 이렇게 승진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볼 텐데, 가장 핵심 종목은 어떻게 보면 현대글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이게 어쨌든 지배구조가 좀 더 개편이 돼야 돼요. 과제라고 나왔듯이. 근데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거는 제 예상이에요. 예상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가능성에 대한 제시인데, 현대글로비스와 뭐 현대차가 합병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분율을, 현대차에 대한 지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필두로 하나씩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상장사 보시면 뭐 일단 기아차가 띄어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부터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여기 보시면 백핸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어제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황이다.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정혜선 씨가 어떻게 보면 회장으로 된다는 거를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많이 들어온 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미리 예상을 하고 좀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정보가 나오기 전에 그거를 뭐 먼저 알았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예상했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일단은 뭐 어제는 뭐 당장은 적은데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하루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뭐 외국인은 최근에 이거 들어온 거 거의 다 빠져나가고 뭐 기관도 상당수 빠져나갔고 했는데, 지금 이게 글로비스 같은 경우 현재 상황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견인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정의선 씨가 최대 주주에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개인 매수세도 쏠리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제도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추가적으로 뭐 눌리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요 약간 캔들 패턴적으로 보면 음봉으로 이렇게 요 캔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되긴 했는데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다시 하죠. 네. 이렇게 캔들이 나온 다음에 여기처럼, 그리고 양봉을 이걸 다 잡는 캔들이 나오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잘 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제 경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근데 아직 조금 추세적으로 가다가 좀 슈팅이 나온 상황이라 어제 조금 부담은 되긴 한다. 하지만 오늘 흐름을 보고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뭐 오늘 차라리 눌려준다면, 이렇게 양봉 사이에서 눌러준다면 오히려 그 다음에 흐름 보고 오늘 이후부터 좀 관심 있게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보면 현대차, 기아차 먼저 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뭐 매수가 들어왔었고, 최근에는 뭐 기관이 좀 팔고 있어요. 이렇게 팔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여기 좀 애매하게 걸린 상태예요. 지금 여기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여기 이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돌파했다, 이렇게 좀 애매한데, 이게 한 몇 라인, 뭐 최대 2라인, 요 라인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아니면 요 라인 정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여기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주가 흐름 아닌가. 다만 좀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긴 하다. 하지만 오늘 이슈가 발생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서 바뀌는 캔들 흐름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초반에는 현대차보다 주가 흐름이 부진하다가 최근에는 뭐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초반에는 현 가치가 느낌으로 뭐 나중에 따라 올라갔다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해준 모습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캔들이 있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기관이 그동안 뭐 여기서 한번 크게 팔긴 했지만 들어와 있는 물량이 상당하다. 특히 연기금이, 투신이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정도 어제 저가는 요 저가 라인 요 두 저가를 기준으로 그냥 11선으로 기준으로 봐도 되겠고, 요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물론 오늘 좀 만약에 시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와버린다면 좀 조심을 하고 오늘 이후에 보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이슈로 인해서 뭐 시가가 너무 높게 뜨면 좀 오히려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보면서, 물론 하단은 요 정도 유지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는 제가 어제 영상 다른 영상에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냥 그걸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뭐 박스권 흐름 속 뭐 돌파하려고 약간 준비해 놓은 느낌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를 보도록 하죠. 현대 뭐 제철부터 볼까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보면 철강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뭐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고가권에 붙여놨는데 지금 여기가 최고가고 뭐 이 정도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이미 여기 캔들 몰려있는 캔들에 대한 매물은 충분히 다 소화를 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때는 뭐 이런 데를 중요하게 보고 저도 계속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 매매 꿀팁인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샀다고 쳤을 때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과연 진짜 여기까지 기다릴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사람들이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그랬을 때 물타기 하지 않았을까? 조금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평단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들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제 기관이 매수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물론 중간에 주춤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뭐 기술적으로 주춤하면서 뭐 심리적으로 개인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의 저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이미 다 해결된 저항이다. 물론 좀 가격이 아직은 여기까지는 도달은 못했지만 해결된 저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결국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뭐 좀 더 많이 터졌다면 더 확률은 높아졌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정도 터져서 어쨌든 여기보단 적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의 수급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 정도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보면 얘는, 네, 어제 기관이 외국인이 이렇게 뭐 들어오긴 했는데 뭐 여기 매도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일단은 뭐 24만 원이 중요한 가격이라고 봐요. 딱 봐도 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이 60일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다. 거래량 줄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 좀 더 터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하지만 덩치 큰 종목이니까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붙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약간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뭐 주가 쭉 빠지고 있는데 보시면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건설주들이 실적이 의외로 3분기에 기대되는 게 예상치가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주 요런 거 약간 지금 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 정의선 씨가 총수로 그 회장으로 되는 거에 대한 이슈적인 측면보다도 그냥 건설주 본래 측면으로서 실적 기대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음봉이 좀 많은데 요 라인 정도 최대 3만 원 라인이 깨지지 않고 움직여야지 긍정적인 흐름을 받으면서 여기 뭐 3만 3천 원까지 이렇게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현대 글로비스는 처음에 했고, 그리고 로템 현대 로템 얘 같은 경우는 뭐 철도 뭐 지하철 뭐 철도 뭐 그런 회사다 뭐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대북 테마로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좀 정신 사납게 움직인 부분도 뭐 이런 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뭐 딱히 좋은 것 같지 않고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여기 매수는 들어왔는데 어제 좀 팔기도 하고 좀 애매하죠. 연기금 계속 들어오다가 이제 끊겼어요. 연기금 매수가 거의 여기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뭐 하방 경직성에 대한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하락하던 가운데 이렇게 하락하던 가운데 멈춰 세운 거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북 테마로서 좀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노션. 이노션은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듯이 정희선 씨의 누나가 고문을 맡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기관 수급은 괜찮아요. 기관 수급 괜찮고 제일기획처럼 실적이 괜찮을지는 좀 보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기획은 꽤 코로나에도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노션도 실적이 예상되는 실적이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실적 관련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봐야겠고 그리고 또 BNG 스틸, BNG 스틸, 현대차 증권,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야 뭐 당연히 증시 움직임 따라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증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렇게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다음 뭐 수급만 간단히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좀 계속 사고 나가 어제 살짝 팔았다 그 정도만 체크해 놓을 수 있겠고 현대 BNG 스틸 보면 현대 BNG 스틸 보면 지금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 5월이었죠 5월 5, 6월 5월 말에서 5, 6월 여기서 철강 쪽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부분에서 얘도 강하게 움직였었고 지금 여기서 다시 요 주가가 움직이고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철강 쪽으로 업종적으로 지금 한번 순환매가 나오는 그러한 흐름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거 지금 예상치가 안 나오는데 웬만하면 2분기보다는 좋게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는 현대제철이다. 그리고 보시면 뭐 2대 주주가 정의선 씨로 돼 있는 게 좀 정의선 씨가 아니라 그 이거 좀 친척 같아요. 친척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돼 있다라는 부분 확인되고 철강 금속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는 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여기 굉장히 좀 지금 몇 개 종목은 미리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저도 이 영상 찍으면서 좀 보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약간 관심 종목으로 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거까지만 보면은 상장사는 다 보는 건데 현대 오토에버 뭐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죠. 일단 1대 주주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2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4대 주주가 정의선 씨입니다. 그리고 2대 뭐 현대자동차 이외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이 2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이미 뭐 이런 거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 회사가 내용이 보시면 이게 여기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도소 매업 및 전산 시스템 설계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있긴 하지만 점점 자동차는 IT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회사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분석은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쭉쭉쭉 올라왔다. 사실 이게 올라온 게 솔직히 부담은 되는 상황이라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최소한 밀려주면 그때부터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상장된 종목들을 다 좀 찾아봤고 개인적으로는 현대 BNG 스틸 좀 많이 눈에 보이는데 가장 뭐 정의선 씨와 관련된 거는
현대 글로비스다라는 거 좀 체크해 놓고 관련주도 좀 살펴보시면 같이 뭐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그 장중에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으면 제가 그 공개 추천주,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 채팅방에서 진행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매도 사인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요거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